류영섭입니다. 오늘 영화수다 시간에서는 이제 8월과 함께 한국 영화들이 마구마구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밀수 개봉했고요. 오늘 8월 2일에는 더문과 비공식 작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한국 영화들이 지금 마구마구 개봉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한국 영화들, 흔히 이제 대작이라고 불리는 영화들을 좀 많이 기대를 하면서 봤겠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한국 영화들을 미리 가서 보기보다도 일단 한 발짝 멀리서 보게 돼요. 사람들이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보고 그렇게 영화관에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류승환 감독의 밀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오늘 개봉한 그 더문과 비공식 작전 제가 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더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감독인 김용하 감독은 사실 흥행작이 많은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뭐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그리고 정말 대박난 신과 함께 시리즈가 있는데, 다만 좀 신파가 강하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김용하 감독이 덱스터 스튜디오라는 그 CG, 영화 CG 처리하는 또 스튜디오의 대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입니다.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만큼 다양한 영화들 작업도 도맡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더문이 신파 영화일 것이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최초로 달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또 덱스터 스튜디오가 그 CG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 하나만큼은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받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 역시 뭐 우주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문이 조금 기대를 안 하기도 하면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또 게다가 주연 배우 도경수, 설경구, 뭐 연기력 하나만큼은 검증된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도경수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돌이라는 그런 꼬리표를 떼고 안경을 쓰지 말고 배우로서 보면 정말 연기 하나 잘합니다. 특히 이제 그 스윙키즈, 그 정말 좋거든요. 다만 이제 설경구 배우 같은 경우는 연기력 하나만큼은 정말 훌륭하고 과거에 또 아주 좋은 영화들 많이 찍었는데 최근 몇 년 아주 오래됐어요. 그 명성에 비해서 지금 찍고 있는 영화들이 흥행이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문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설경구 배우 입장에서는 이 더문을 통해서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가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김희애, 박병은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더문 제작비가 280억 정도 들었어요. 손익분기점이 600만을 넘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옛날 같으면 이런 영화들 보통 600만 뭐 그냥 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600만 이거 정말 넘기 힘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어쩌면 스포가 조금 될 수도 있으니까 스포에 민감하시다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스토리 간단하게 또 소개해드리면, 처음에 이 5년 전에 대한민국 최초로 달 탐사선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 대원들을 3명이 희생되었다라는 뭐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빠르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 꽤 좋았고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단번에 딱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년 후, 이게 202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두 번째 달 탐사선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태양풍 때문에 이제 뭐 기기가 막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우주대원 2명이 또 희생당하는 아픔이 있고, 주인공 혼자 우주에 혼자 남고, 그 주인공이 우주에서 지구로 이제 귀환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막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극적인 것도 있고 막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뭐 아주 다양한 감정이 담겨 있는 영화인데, 일단 저는 뭐 더문을 보기 전에 기대했던 점이 있습니다. 영화 그래비티처럼 우주에 혼자 남은 이 주인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왜냐면 그 우주에 혼자 남았다는 거는 정말 고독스럽고 또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을까 기대를 가졌는데,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그런 부분보다도 이 우주에 있는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이긴 하나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 요소가 아주 강한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신파가 가미가 되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먼저 이제 좋은 점을 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지 않습니다.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세요? 아마 승리호. 근데 이거는 나쁜 의미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우주 영화 한다면
더문이 바로 떠오를 만큼 우주를 정말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고요한 느낌도 아주 잘 살렸고 그 CG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 CG 퀄리티에 자신이 있는지 일부러 우주를 막 보여주는 씬도 있어요. 쫙 보여주면서 한번 봐라, 이게 우주다. 그리고 달 착륙할 때 그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CGT가 나서 뭔가 긴장감을 막 깨는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그 퀄리티, 예, 아주 좋습니다. 또 우주선하고 달 그 탐사선이 도킹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것도 뭐 진짜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가히 뭐 인터스텔라가 부럽지 않은 그런 진짜 퀄리티예요.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도킹이 안 되면 어쩌지라고 내가 막 다 긴장을 할 정도로 퀄리티 하나만큼 정말 좋습니다. 또 달에서 막 유성우가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막 전쟁신을 방불케 하고 그 달 탐사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 달에서 타는 자동차를 타고 막 그 유성우를 피하는 장면, 이것도 굉장히 막 박진감 넘치고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연출들 아주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CG가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 CGT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우주인이 우주에서 이제 사고를 당하면서 막 이렇게 막 폭발로 인해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약간 뭔가 인형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느낌?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반적인 CG 퀄리티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영화 구성이 이제 우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고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또 그걸 해결하는 이런 과정의 반복인데, 그러다가 이제 막 클라이막스에서 마지막에 빵 터트리는 그런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억지스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박진감이 넘치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막 오히려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궁금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물들끼리 막 대립 있고 갈등 있고, 근데 이거를 또 해결하는 방식들, 그게 모두 약간 좀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약간 쫄깃쫄깃한 맛이 있는 거예요. 또 영화 초반부터 이제 사고가 발생하고 그 긴장감이 후반 갈수록 고조가 되는 연출이거든요. 그 조난 영화에서는 아주 뭐 전형적인 패턴이지만 그거를 굉장히 훌륭하게 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배우들의 연기, 뭐 주인공 아까 도경수 제가 연기력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더문에서도 연기력이 좋은데 아마 더문에서는 도경수는 우주에서 이제 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도경수는 혼자 연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관객들을 거의 스크린으로 막 몰입시키는 그 연기 아주 좋았습니다. 홀로 연기하면서 그 정도까지 몰입감을 준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설경구 역시 뭐 연기력 하나만큼은 뭐 말할 게 없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설경구의 포지션은 메인으로 나서기보다도 그 주인공을 약간 받쳐주는 또 다른 주인공으로서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희애 역시 뭐 캐릭터 자체는 이해가 안 갈지언정 연기력 하나는 훌륭하고요. 그 이외에 뭐 조연 배우들 역시 연기력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주인이 3명이 나와요. 도경수, 김래원, 이희경. 근데 이제 그 김래원하고 이희경의 연기가 조금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이제 김래원 같은 경우는 연기가 조금 자기적이다 라고, 그러니까 캐릭터랑 좀 안 맞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또 연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우주 영화로 나온 거고 퀄리티 역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주 자체를 좀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주랑 센터랑 자꾸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 착륙선하고 이제 그 비행선이 이제 도킹하는 장면을 보면 도킹이 긴장감 들죠. 근데 그 긴장감이 들만하면 센터에 있는 인물들을 막 하나하나 비춰줘. 그 인물들이 막 표정이 막 다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우주에 있는 그 이야기 자체로 보여줬어도 긴장감이 굉장히 넘쳤을 텐데, 마치 그 센터에 있는 그 센터에 있는 그 배우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클로즈업 하면서 보여주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려는 그런 연출이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또 대사 전달, 대사가 진짜 안 들립니다. 저는 대사 몇 개는 정말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들리는데 이게 무전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는 웅얼웅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자, 먼저 우주선에서 사고로 이제 우주대원이 2명이 희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달 착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자체로는 굉장히 기쁜 일은 맞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껴안고 막 웃고 막 난리가 나. 근데 방금 전까지 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묘한 거야. 그 감정선이, 세간의 모든 관심들이 그 대원 둘은 이미 잊었어. 영화에서 대원 둘은
그냥 이미 사라졌어. 그냥 달 착륙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 막 환호를 하고 하는데 이게 저는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신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먼저 영화 초반부터 그렇게 이제 우주인으로 나오는 김래원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이제 목숨을 잃는 장면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할 말 다 하고 죽어. 정말 말하기 힘든데 그 순간까지 할 말 다 하고 죽는 패턴. 이거 정말 전형적인 그 신파인데, 근데 그마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대사가 막 웅얼웅얼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또 설경구 캐릭터, 그 캐릭터가 왜 그렇게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 이유를 과거 회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많은 동료를 잃었던 그 사건,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제 과거 회상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조하면서 감성에 약간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부분. 또 개인적으로 김희애 캐릭터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처음에 김희애 캐릭터는 이제 미국 나사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설경구의 전 부인인지 아니면 전 여자친구인지 그건 약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설경구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나사에 있는 김희애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초반에. 근데 안 된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도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나사 회의할 때는 이거 우리가 약간 구해보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뉘앙스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국에서 거절하고, 나중에 가서는 법을 막 어기면서까지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갑자기 저렇게까지 하지? 마지막 가잖아요.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막 호소를 해. 우리가 국적은 달라도 같은 사람이니까 막 살려야 된다.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된다. 제발 도와달라고. 눈물을 막 흘려. 오열을 해. 이게 약간 이해가 안 가요. 김희애가 왜 저렇게까지 하지? 만약에 우주에 홀로 남겨진 뭐 도경수가 한다던가, 아니면 그 도경수와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뭐 설경구가 그렇게까지 막 울고 호소를 한다면 조금 마음에 와닿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나사랑은 상관도 없는데 왜 저렇게까지 오버를 하지? 라고 조금 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놓고 신파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그냥 다 울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울어. 근데 이게 내용을 들어보잖아요. 이거 슬픈 내용 맞는 건가? 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스포라서 말은 직접적으로 안 드리겠지만, 그 내용이 이게 슬픈 게 아니고 잘 들어보면 야 이거 범죄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가. 거기서 눈물을 왜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참회의 눈물이라면 난 이해하겠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우는 거야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관객에게까지 그 감정선을 넘긴다? 이거는 그 관객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가 잘못했네. 근데 왜 울어? 약간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강하게 우니까, 대놓고 막 슬프게 연출을 하니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또 후반 보기 전까지는 사실 신파가 뭐 자잘자잘하게 있긴 해도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마치 원기옥을 쏘는 것처럼 진짜 모든 걸 다 터뜨려버려. 그게 아주 심한 거부감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주 SF 영화는 맞는데, 이게 뭐 우주에서 조난당하고 뭐 그런 영화라기보다도 마치 약간 드라마적인 요소를 많이 가미한 듯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CG도 좋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막 어거지 없이 자연스럽고 좋은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까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신파를 넣었을까? 차라리 좀 담백하게 끌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그 주인공을 구하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호소할 게 아니고, 이거를 뭐 국가 간의 외교로 해결한다던가,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지막까지 뭐 현실적으로 좀 해결해 본다던가, 저는 이렇게 좀 갔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문 영화 자체는 사실 저는 굉장히 뭐 마음에 들었어요. 그 후반부에 신파가 조금 거부감이 들긴 했지만, 우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우주를 나름 잘 표현했고, 또 그 사이에 막 긴박감도 넘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만약에 우주 영화는 좋아하는데 나는 신파에 대한 정말 거부감이 강하다 이러면 저는 일단 추천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파가 싫다 이러면은 아예 영화관에서 이 영화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다만 어느 정도 신파에 대한 내성이 있고, 또 우주 영화, 잘 만든 한국 우주 영화를 보고 싶으시다면 더문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8월 2일 개봉한 더문 이야기였고요. 다음에는 비공식 작전. 야, 이것도 할 말 많은 영화인데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